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전국 노래자랑에는 송혜 선생님이 계시고 전국 경제자랑 이곳에는 최경영 기자가 있습니다. 경제방송계 송혜 선생님을 꿈꾸며 80, 90이 돼도 유익할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소박한 우리의 꿈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송혜 선생님 연세까지 제가 하려면 앞으로도 한 40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40년이요? 예? 아, 송혜 선생님 몇 살이신데요? 송혜 선생님 지금 100살이세요? 90 가까이 되셨을 그 거예요. 아, 될걸요? 진짜요? 예. 아, 대박. 네. 그렇죠? 예. 네.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말에는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9월 들어 첫 시간인데요.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 짝꿍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오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훨씬 더 편안하죠. 이렇게 아크릴도 있고, 예, 근데 입도 가리고. 뭔가 되게 제가 영양사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강의용이에요. 아, 예, 제가 샀어요. 뭔가 갈수록 진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패널 분들한테 드릴 거는 없고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교수님? 예, 요즘 주변에서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너무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예. 아직 준비가 좀 종잣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빚을 내서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예. 네. 심지어 저희 학교 학생들도 한두 명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20대가요? 예, 예. 그래서 야, 좀만 저 돈을 모아서 하지 뭘 빚까지 내 그러면서 말렸는데 네. 그 가만히 봤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교수님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여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돈을 못 모았을까? 그런 심리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도 과잉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털기 위해서 네. 마케팅 전략을 고도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 전략 전술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을 공략해서 주머니가 털리는 것까지 갔거든요. 대박. 그래서 오늘은 그 사실도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이 안 모이는 이유, 내 심리에도 있지만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이네요. 네, 그 맞습니다. 모으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이거 하면 모이지 않을까요? 저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잘 알면 거기에 또 안 속고 그렇죠. 내 나름대로의 길을 또 가면 되니까. 오, 예, 어, 실속 너무 있는 궁금해요. 소비만 하면 되니까. 예. 네네네. 하나씩 차근차근. 네, 어느 거부터 듣고 싶으세요? 저는 종잣돈이 왜 안 모이는지는 알 것 같아요. 돈이 사실 진짜 세긴 사거든요. 예. 네.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정확해요. 맞아요. 저희 남편의 월급 통장에 딱 월급이 찍히면 으다다다다다다다 다 빠져나가고 아니 월급이 아니고 지금 무슨 카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 직원이에요. 저희 오빠는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맡아서 하는 건데 그러시구나. 어쨌든 월급쟁인데 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20원만 연체돼도 하루에 전화가 몇 통이 오는지 몰라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안 모이는 방법이 안 모이는 방법이 아니라 안 모이는 이유. 심리적 편향성이 뭐죠? 심지어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돈이 네. 월급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모이는 거네요 지금. 네. 오현희 씨 같은 모을 경우는. 돈이 없어요. 근데 아니, 이제 자세히 네. 들여다보면 네. 의외로 내가 모을 수 있었는데 못 모았다. 이것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밝혀지실 수도 있어요.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그러니까. 드려보려고. 네. 예. 그거 그럼 먼저 그거부터 알려주세요. 할까요? 네. 우리가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돈을 달리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돈의 형태에 따라서 돈을 쓰는 용처를 제 머릿속에 달리 인식해요. 용철이요? 예, 용처. 용처, 사용처. 아, 네. 네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오늘 출연료로 상품권 10만 원을 줬었을 때랑 예. 현금 10만 원을 줬었을 때 네. 그 똑같은 1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상품권이면 무조건 소비를 할 것 그러니까 같고요. 네. 백화점이나 마트 가고 그렇죠? 현금은 안 쓸 것 같아. 현금은 좀 모을 것 같죠. 응. 그죠? 그러네.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도서관에서 소소하게 책 정리하는 업무를 시켜보고 일부러요. 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을 나눠서 일부 그룹에게는 그 보상으로 현금을 $100를 주고 나머지 일부에게는 상품권 $100를 줬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두 학생들에게 모두 이 돈은 꼭 군의 서점에만 쓸 수 있다. 아니면 이 상품권은 꼭 군의 서점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놓고 군의 서점에서 그 친구들이 어떤 책을 사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현금 $100를 받았던 친구들은 말 그대로 실용서적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꼭 사야 될 교재를 사다든가 자기가 뭐 취업할 때 도움되는 서적 이런 걸 현금 $100를 받았던 애들은 거기에다 돈을 썼는데 네. 상품권 $100를 받은 애들이 선택했던 책은 전혀 종류가 달라요. 말 그대로 사치서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쩌다 여행 갔을 때 볼만한 여행 가이드북이라든가 취미 레저와 관련된 책이라든가 이런 걸 사더라는 거죠. 뭐지? 그게 바로 뭐냐면 상품권이 좀 하찮아 보이나?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형태로 돈을 받았을 땐 우리가 그 지출할 때 훨씬 더 일회성이고 그렇죠. 용이하게 지출을 하는 거예요. 두 번 고민 안 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물건을 우리가 많이 사면 환급을 해줄 때 뭘로 해줍니까? 상품권. 상품권이죠. 그건 뭐예요? 쓰라고. 그거 바로 쓰고 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 아니라 그걸로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쓸데없는 거 사고 거기다가 내 현금을 좀 더 얹어서 맞아, 아이, 맞아. 상품권이 있으니까 또 사. 몇만 원이 할인이 되네? 그러면 뭐 아유 2만 원에 사는 꼴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보는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돈을 카드로 받는지 지역 화폐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 상품권으로 받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돈을 지출하는 용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보너스를 받았다. 네. 보너스를 받았을 때 보너스로 지금까지 저축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너스로 100만 원을 받았을 때랑 내가 그냥 정규 아르바이트 같은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그 돈을 대하는 무게감이 달라요. 꽁돈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보너스라든가 사실 지원금도 마찬가지죠. 진짜 저 한 일주일만에 다 썼거든요. 재난지원금. 미용실 사람들 많이 나타나요. 그래요? 맞다. 미용실하고 안경. 안경. 진짜 살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수적인 것들에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재난지원금이 효과성이 높은 거죠. 맞아요. 네. 소비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이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너스를 받았을 땐 잘 못 모으는 이유는 반대로 재난지원금과 똑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보너스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냐면 야, 우리 연말에 보너스 나오니까 여행 가야지 하면서 그치. 여행 가서 돈을 더 쓰고 와요. 맞아. 예. 그러니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는 게 하나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에게도 문제가 많았구나. 연봉이 작았던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생각한 구석들이 많았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드리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보너스를 주는데 어떤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보너스를 직원들이 다시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게끔 유도할 수 있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 어떤 경우냐면 소비재를 판매하거나 유통 채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 있죠. 네. 그런 경우는 뭔가 보너스를 주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너스 받은 금액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직원 할인이라고 슬쩍 더 얹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회사에다 다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교묘한 게 있어요. 자,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줬던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보상금을 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서 피해 규모가 다 달랐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피해 규모가 커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피해 규모가 작아서 독일로부터 소액만 받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공돈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이 매달 입금이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나 살펴봤었어요. 네. 자, 그런데 아주 여기서도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비유하자면 뭐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받은 사람하고 피해 규모가 적어서 5만 원, 뭐 4만 원 이렇게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 피해 보상금을 얻다가 누가 어떻게 썼을 것 같으세요? 왠지 5만 원, 3만 원은 그냥 바로바로 소개했을 나도 거. 그랬을 것 같아요. 30, 50만 원은 왠지 적금같이 통장을 만들어서 모아놓지 않았을까? 빙고입니다. 나- 그래서 오늘 잘 맞추는데. 근데 왜 나는 돈을 못 모으지? 종잣돈을? 나 이렇게 잘 맞추는데. 그럼 두 번째로 아마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속으신 게 많은 것 같다. 아, 네.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보상금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정 수익 이상의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출 비중이 30%에서 5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절반 이상은 저금을 하거나 목돈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짠 거죠. 그런데 가장 지출을 많이 하신 분은 $10 이하를 받은 분들이셨어요. 그래. 맞아. 잔존 여명까지 계속. 그런데 $10 이하를 받으신 분들의 지출 내역은 받은 돈보다 더 쓰셨어요. 어떻게? 예, $5 들어왔네. 그럼 내가 이것까지 얹어가지고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세상에.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견기업 같은 경우 자신의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뭔가 성과급을 주면 일부는 우리 회사 제품을 더 사는구나 라고 했었을 때 한 번에 목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씩. 분기별로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사의 제품을 더 많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야, 그래- 흉하네. 그렇죠. 흉악하네, 흉악해. 흉악하죠. 줄 거면 그냥 줘야지. 예. 물론 그 회사 직원들은 야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충성심이 높아지고 그렇죠. 와. 실제 돈을 다시 회사에 더 돌려줬는데. 두 번 섞는 거. 완전히 원숭이 되는 건데. 진짜 이거는. 무섭네요. 조삼모사네. 자, 이처럼 우리가 돈이 똑같은 돈이더라도 그 돈을 몇 번에 나누어 받는지, 돈을 현금으로 받는지 다른 걸로 받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맞아요. 다른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물건이라도 그 가격을 자꾸 달리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네. 물건인데도. 예, 가격을 달리 부과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건 대형마트에 가서 라면을 낱개로 샀었을 때랑 묶음으로 샀었을 때. 누가 낱개로 사죠? 가끔 사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예. 네. 그런데 묶음으로 사는 데에도 나름대로 그걸 내가 싸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네. 묶음으로 파는 것들은 용량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그랬었어? 네. 그리고 즉석밥 있죠. 예. 햇반- 네. 특정 회사 네. 건지는 뭐 말씀드릴 거 네. 없고 네. 즉석밥 같은 경우는 묶음으로 판매했었을 때 밥의 용량이 더 작습니다. 묶음이 더 작습니다. 네. 밝혀진 그게 딱 용량 있어요. 표기가. 네. 거기 몇 그램 들어있는지 써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낱개로 샀을 때 똑같은 두둑한 밥을 사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들어있으면 낱개 4개만큼이 들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낱개도 사실 좀 작잖아요, 사람. 작죠. 그러니까요. 작죠. 일반 성인 남성한테는 근데 상당히 그 작은데. 그램을 비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 대박.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묶음 소비를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뭔가 합리적인 소비로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는데 머릿속에서 많은 주부님들은 내 월급을 요 돈은 애들 교육비, 요 돈은 우리 공과금 뭐 이렇게 다 구분을 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 구분하는 카테고리마다 정말 어떤 거는 절대 다른 걸로 그 돈을 안 써요. 대표적으로 아무리 남편이 일시휴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도 예. 애들 교육비 항목을 줄이는 주부님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학원비, 예. 제일 먼저 줄이는 건 뭐 문화생활비나 이런 건 그쵸. 바짝 줄이죠. 식비 예.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재밌는 실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정을 해본 겁니다. 학생들에게 가정한 그 설문 어떤 지면을 주고 네가 이런 상황이면 넌 어떻게 할래? 물어본 거거든요. 대표적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커다란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시리즈 최종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실제 현금으로
티켓 5만 원어치를 사서 티켓을 들고 갔어요. 예. 네. 근데 티켓을 그 야구 경기장 앞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 5만 원을. 예. 어. 자, 그랬을 때 그 현장에서 너는 그걸 그러면 현금 5만 원을 다시 주고 살래. 그 티켓을 산 다음에 그걸 볼래? 이걸 질문한 그룹과 예. 그게 아니라 티켓을 산 게 아니라 티켓을 살 돈 현금 5만 원을 들고 야구장을 갔다가 예. 그 현금 5만 원을 잃어버렸다라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너는 다시 현금 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서 그래서 티켓을 살래? 이렇게 두 그룹이 달리 물어본 거예요. 아, 재밌다 이거. 네, 그랬더니 어. 두 그룹의 답변이 어떻게 됐겠어요? 달랐을 것 같아 왠지. 당연히 다르죠. 누가 그럼 전 추가로 더 5만 원 내서 그 야구 경기 보고 올게요. 누가 더 그 많았을 거예요. 나는 현금을 가져간 사람은 가져갔다 잃어버리면 티켓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저도. 왜요? 저도 오, 선생님 아니 대단하죠. 왠지 티켓을 잊어버렸으면 어. 하늘의 뜻인가 보다. 티켓을 잃어버렸다니. 그러니까 막 에이, 떨어진 거 주우려고 하고 내가 또 어. 살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 또 살 수는 없을 거야.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어, 이게 그게 지금 더 아깝네. 심리적으로 맞아. 너무 아까워. 왜 그러지? 자, 정답입니다. 아 그래?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 돈에 대해서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머릿속에 구획을 져요. 이거는 문화생활비, 이건 교육비, 이건 공과금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네. 티켓을 벌써 5만 원 주고 사서 야구장 앞에 갔던 사람은 네. 나는 벌써 문화생활비로 5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아. 지출을 했는데 문화생활비로 추가적으로 티켓을 5만 원 주고 더 산다? 그건 문화생활비로 10만 원을 지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로 10만 원 쓸 수는 없지 해서 상대적으로 난 안 사겠다는 답변이 높았어요. 오. 그런데 현금 5만 원을 들고 티켓을 사러 갔다가 현금 5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네. 아직까지 그 현금 5만 원은 내가 문화생활로 안 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 문화생활비로 돈을 지출을 안 했어요.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 에휴, 그 문화생활비로 5만 원 쓰기로 했던 거니까 하면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아. 이상해. 바보 같아. 예.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종잣돈을 모으려면 지금 듣다 보니까 네. 구획을 뭔가 정해놔야 되네. 그렇죠. 주머니를 따로 해놔야 되고 맞습니다.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A 적금을 무조건 이거는 예금 10만 원어치 무조건 한 달치 얘들 교육비 얼마 내 노후자금 얼마 이런 식으로 구획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내가 가능한 한 이거는 절대 다른데 안 쓸 것 같다고 나 스스로 구획 지어 놓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다 돈을 더 실어놔야죠. 이거는 내 미래의 뭐 대학 등록금이나 애들 교육비다 그러면 솔직히 애들 교육비가 한 달에 뭐 30만 원 나간다, 50만 원 나간다면 머릿속으로 거기다 70만 원씩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20만 원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절대 안 쓸 거예요. 안 쓰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 20만 원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교육비로 내가 분류해 놨잖아요. 네. 나중에 애가 수시 전형할 때 특별히 뭔가 특별 과외를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써야지 하면서 안 쓰는데 문화생활비로 뭔가 50만 원 잡아놨다가 10만 원 남는다? 이건 이번 달을 넘기면 안 무조건 되는 써야 돼. 거예요. 이건 이번 달에 써야 되는 거야. 4D 보러 가야 돼. 그렇다. 그리고 뭐, 야, 팝콘 먹을래? 하면서 뭐 더 쓰는 맞아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점들이라는 거죠. 이 가계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구나. 사람 너무- 생각을 바꿔 버리네요. 그러네요. 그죠? 네. 습관 같은 게. 네. 그 그 다음에 금액을 어디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디랑 비교한다고? 이거는 제가 비교. 네, 저도 이 연구에는 일부 참여를 했었었는데 뭐냐면 실험 대상으로 아니면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 예. 네, 어떤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아,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에서는 실험을 잘 못하는 게요. 이런 실험을 할 때 국내에서 실험하려면 국내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저 연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행동 경제학이나 재무 심리학이 발달한 나라는 그리고 주로 여기 실험하는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요? 인건비가 싸잖아요.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는 몇 달러만 가지고도 실험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몇 달러면 저는 안 할래요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인도를 대상으로 실험할 때 저도 일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내용이 재밌었던 게 이겁니다. 한 회사에게는 직원들이 멀리 출장을 갔을 때 그 출장 여비를 원래 공식적인 출장에다가 일비
1비라고 조금 더 근무한 거니까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돈을 예를 들면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걸로 했어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그 회사는 출장이 이렇게 정례적인가 봐요. 이렇게 예. 계속 순환하는 거죠. 어떤 예. 저 지점들을. 그래서 1비로 뭐 우리는 어차피 1비로 뭐 출장 갈 때마다 10만 원씩 나와서 한 달에 내가 30만 원 더 받으니까 이게 있는데 그거를 출장 갈 때 출장 뭐 교통비나 뭐 하는 거에다가 10만 원을 얹어줬을 때랑 그게 아니라 한쪽 그룹에는 행정 편의상 그냥 니네 어차피 한 달에 꼭 3번 출장 가잖아. 그 1비 그 30만 원을 네 월급에 그냥 넣어버릴게. 그리고 네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해. 이렇게 네. 했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30만 원을 두 그룹이 또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신의 그 월급 300만 원에 30만 원 더 얹어온 거는 어떻게 썼을 것 같습니까? 모을 것 같아. 모은다. 그 다음에 자기가 출장 갔었을 때 1비 10만 원씩 더 받은 거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는 거기서 쓰지. 아, 그래요? 아, 여기에선 오히려 정반대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마이크를 하나 어디 뭐 대형 마트에 가서 사러 간다. 그러면 이 마이크 얼마예요? 아, 이거 마이크 2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20만 원? 이거보다 좀 싼 거 주세요 하면서 마이크 가격이 2만 원, 3만 원 싼 거에 대해서 우리 민감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백화점에 냉장고 세탁기를 바꾸러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냉장고 세탁기 다 바꾸고 800을 썼어. 음. 800을 썼는데 원래 그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갔다 800 썼어요. 야. 그런데 집에서 유튜브 하면 좋겠다 해서 마이크 사려고 했는데 그때 마이크 1, 2만 원에 민감해질까요?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난 큰 걸 지출했기 때문에 절대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를 50만 원 할인해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예. 몇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세정거장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 TV 200만 원짜리를 50만 원 할인해 준다라고 하면 세정거장 걸어가죠. 그러네. 그리고 할인 받아오잖아요. 그 50만 원 할인은 나에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액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인식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 라는 것과 야, 그가 5천만 원 자동차에서 50만 원 할인해 줘 봤자 야, 집 앞에서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똑같이 50만 원 할인 받는 건데 그러면 자동차도 50만 원 할인 받으려고 세정거장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그거 뭐 얼마 된다고 이렇게 되는 난 거죠. 걸어갈 것 같은데. 한 10점 정도 걸어갈 수 여하튼 걸어간다. 걸어간다. TV든 자동차든 걸어간다. 난 걸어갈 5천 원 싸게 해줘도 난 걸어갈 거야. 아, 굉장히 검소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비율로 인식을 하는데 출장비 몇 푼에다가 10만 원을 더 받은 그 10만 원 큰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모아야겠다. 내 출장비를 모아서 어디다 써야겠다 인식을 하는데 월급에서 2, 30만 원 얹어준 거 뭐 이건 티도 안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아니, 출장을 많이 가보니까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비를 모아서 나중에 꽤 큰 돈을 만들어서 오랫동안에 뭐 15박 16일이면 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럴 수 있네. 예. 예.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똑같은 돈의 금액인데도 비율에 따라서 그 돈이 형태가 뭔지 어떻게 나눠받는지 한 번에 받는지 그 돈을 내가 보너스로 벌었는지 월급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달리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월급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예. 어떻게 내가 이걸 정말 객관적으로 쓰는지를 뭐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보다 줄줄이 세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으로 페이스 아이디로 요즘 결제되잖아요. 이제 예. 신용카드 한번 저장해 놓으면은 예. 그 신용카드 선택하고 내 얼굴 되면 바로 결제되거든요. 얼굴만 되면 바로. 네. 저는 이거에 중독이 됐어요. 그게 결제를 쉽게 하니까 결제-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장난 그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카드를 할 때마다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만약에 귀찮아서 중간에 포기하지. 안 예. 하는데 저처럼 컴맹인 사람도 음. 그냥 한번 저장시켜 놓고 얼굴만 되면 바로바로 결제가 되니까 편하니까 계속 하고 싶구나. 계속 하고 있어요. 얼굴이 계속 되고 있어. 그게 또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심리를 심어주고 싶은 거냐면 네. 돈 쓴다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게임하는 것처럼. 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이걸 세면 그렇게 못 써요. 맞아요. 네. 그냥 그냥 현금은 뿅뿅뿅뿅뿅 계속 그러니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제가 간편하다는 생각이지만 결국 난 내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다가 빚이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빚으로 또 투자를 하게 되는, 빚투까지 하게 되는 거고. 제 말이 그겁니다. 예. 네. 진짜 어떡해. 자,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은 일단 내 스스로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뭔가 뭐랄까요? 선입견, 편견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돈을 잘 못 모으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좀 말씀드렸고 네. 그러네요.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들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네. 기업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정말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의 주머니까지 더 털기 위해서 그렇지. 무의식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각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시각이요? 얘기냐면, 우리 저기 오윤혜 씨. 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예. 그 윤혜 씨. 오가수님. 오윤혜 씨 같은 경우도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네. 정말 그걸 참으려면 내가 그 층을 그냥 아예 안 안 가면 가지잖아요.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각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안 보면 내가 생각이 들라거든요.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죠. 네. 근데 우리의 오감 중에는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후각이에요. 그치. 숨을 멎을 순 없잖아. 순간 들어오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빵집을 그냥 못 가요. 아. 냄새가 안 나도 냄새가 느껴지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저절로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맞아. 가요. 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음식점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옷 파는데 네. 거기서도 후각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예.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 있었잖아요. 뭐요? 그 인종차별 논란도 있고 맞아요. 그랬던 기업이 그거 많이 했잖아요. 예, 많이 했었죠. 예. 몇 군데 예를 들면 에버크롬비, 바나나 리퍼블릭, 후아유 이런 맞아요. 데는 거기 가면 좀 특이한 냄새 네, 났어요. 그런 냄새를 뿌립니다. 이거는 특히 이 회사들 중에서 한 회사가 조사를 했더니 자신들의 시그니처 향수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어디 한쪽 구탱이에서 계속 칙 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향기를 우리가 인지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뭐죠? 옅은 향기죠. 그랬더니만 향기를 안 뿌렸을 때보다 향기를 뿌렸을 때 소비자들이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5% 가까이 늘었어요.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5% 늘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15% 가까이 늘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 다시 14% 가까이 실제 매출이 더 신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이렇게 많은 회사들에서 전혀 먹는 것과 관계없는 회사에서도 시그니처 향수를 뿌려대는데 대표적으로 이걸 진작부터 했던 회사가 소니입니다. 소니요? 소니가 가전제품이요? 네. 어. 소니는 자신들의 가전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을지를 생각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냄새 디자이너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냄새 디자이너에게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냄새는 이런 거니 이런 냄새를 개발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니 매장에 가면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게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소니가 원하는 그 이미지가 뭔지는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뭐 네. 그래서 혁신적이다, 뭐 역동적이다든지 이거는 제품이 뭐 우수하다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소니 매장에는 그 시그니처 향수가 계속 분비되고 있죠. 야, 근데 소니가 이게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소니 매장을 가서 소니 제품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긴 맞아. 전반적으로 가전제품 다 모아놓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네네. 뭐 베스트바이랄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니 별로 매장 없는데 사실 한국에도 별로 매장 없고. 그리고 제가 압구정에 최근에 어떤 S 브랜드의 옷가게를 갔는데 거기서 절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네. 절에서 나는 냄새, 향 냄새. 근데 그게 시그니처래요. 근데 저는 그 냄새 압구정에 무슨 뭐 의류 매장. 네, 그 매장인데 거기 엄청 힙한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사는 곳인데 그 향 냄새 때문에 저는 있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뭔가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나 봐. 거기서 그 냄새를 요즘에 그 향기가 유행이라는 어쨌다. 근데 저는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거는 그 회사가 이제 막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과하게 그냥 학생들이 막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은은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은은하게 나와요. 네. 은은해야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뿌려대시면 안 돼요. 바로 나가. 아무리 트렌드고 나가. 맞아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향기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을 실험 대상인 학생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네. 자신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그 뭐랄까 메모를 하도록 했는데 네. 한쪽 실험 집단에는 샤넬 넘버 5를 뿌려주고 다른 한쪽에는 그냥 아무 향기를 안 뿌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냥 말 그대로 랜덤하게 임의의 불특정 다수에게 실험을 한 거니까 어느 정도 표본은 다 조정이 됐겠죠? 그런데 샤넬 넘버 5를 뿌려주면서 나름대로 좋은 향수를 뿌려준 거죠. 그렇죠. 은은하게. 예. 그랬더니만 그쪽에서 자신의 일상을 집필했던 친구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5배 더 이상 언급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기분이 좋아요, 사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 뭔가 충동 구매라든가 그래 나도 시원하게 구매해보자 이런 생각이 더 늘어난다는 게 초기에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연구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먼저 1차적으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각각의 향기를 맡게 하면서 예. 그 향기에 대해서 표현하게 해봤더니 페퍼민트 같은 향기는 차가운 질감의 향기라고 우리들이 인식하고 바닐라나 시나몬 향기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질감의 향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더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한 미국의 또 대학에서는 안경점에 일정 기간 동안은 따뜻한 질감의 향기인 바닐라 향기를 정례적으로 분사를 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보고 안경점에서. 네. 예. 그 다음 달에는 차가운 향기인 민트 향을 뿌려준 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살펴봤더니 일단 둘 다 향기가 없을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 중에서 차가운 질감의 향기를 뿌려줬었을 때는 네. 고객들이 어떤 것에 더욱더 꼼꼼하게 따지고 구매로 이어졌냐면 네. 제품의 그 어떻게 보면 합리성 아. 기능이나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고 가성비. 가성비. 예. 그런데 반대로 따뜻한 질감의 향기는 그 제품의 브랜드. 브랜드. 이거 명품이에요? 이거 어떤 연예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더 혹하는 비율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감성적 요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 향기를요? 네. 그러니까 명품 비싼 자동차 매장에서는 당연히 따뜻한 질감의 들어가본 향기를 적이 좀 없어. 넣는 거죠. 아니 그 사업하시는 분들 왜 큰 딜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네. 특별히 향수를 좋은 향수 뿌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지출 중에 지금은 아닌데 음. 가장 큰 소비를 일으키는 게 사실 향수거든요. 저는 옷을 비싼 건 안 사는데 향수는 무조건 비싼 걸 샀어요. 그게 제가 후각이 예민한 것도 있고 향수를 어렸을 때부터 모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확실히 잔향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향수 회사에서 일하는 제 친구 얘기를 듣고는 네. 소비를 멈췄어요. 원가가 몇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뒷목 잡고 위스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부터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있는 거를 아껴서 뿌리는. 네. 그렇군요. 자, 네. 예. 요즘 또 휴가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누가 갔다 왔죠? 도대체 누가 휴가를 갔다 코로나19 왔죠? 네. 방콕. 다 예. 이제 국내에 가신 분들도 많죠. 예. 근데 이 휴가지를 갔었을 때 그 휴가지에 있는 호텔에서 나는 냄새도 인위적으로 뿌려진 겁니다. 그렇구나. 대표적으로 그러겠다. 리치 칼튼이나 제이어트, 메리어트, 그다음에 홀리데이인 계열 같은 경우는 자, 그들 호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체인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들 호텔의 체인 중에 어떤 데는 바닷가에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저 국립공원 산림 안에 있기도 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로비를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제대로 호텔 잡았다라고 느끼려면 바다의 짠내움이 딱 나던가 아니면 산림욕 향기가 쫙 났을 때 야 숙소 끝내주는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인위적이고 개인적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구나. 대단하다. 진짜. 그래야지만 우리 숙소에 대한 만족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치 문 열었는데 막 땀 냄새 나봐. 다시 문 닫고 여기 어디야? 가지. 그래서 이렇게 로비에서는 그 호텔 체인이 위치한 곳을 상징할 수 있는 내음이 정례적으로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도 컨벤션 룸이 있고 그 다음에 남성 휴게실이 있고 여성 휴게실이 있고 있잖아요. 다 다른 향수가 뿌려져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느끼고 싶은 만족감이 다 정서적으로 다르잖아요. 민박이나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각종 뭐 인테리어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오늘 방송이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가게, 그 어떤 그 업종의 시그네처 향수 같은 거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섞어가지고. 네. 예. 네. 재밌네. 자, 그 다음에 뭐 청각 들어보실래요? 촉각 들어보실래요? 다 해주세요. 청각부터. 저희 시간이 되나요? 아직? 예, 시간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럼 예. 청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소리. 우리가 사실 청각 같은 경우도 갑자기 듣고 나서 이렇게 막을 수는 있지만 들릴 것 같아서 미리 막기는 쉽지가 그쵸,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 무의식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청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예요. 자동차 뭐 남성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솔직히 저도 뭐 좋은 차들 뭐 많이 알긴 알고 저런 차 멋있는 차도 알긴 알지만 솔직히 뭐 그게 몇 기통이고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세계적인 명차 회사들이 가만히 봤더니 많은 고객들이 자동차의 성능을 뭘로 느끼냐면 시동 딱 걸었을 때 왕 하는 소리 있잖아요. 맞아요. 그 소리로 야, 이 자동차는 힘이 세네. 그래. 뭐 이런 전기차 느낌으로 타는 사람들은 뭐야? 아니,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해야죠. 느끼게 해주는 또 전기차들이 있어요. 저는 할리 데이비스 그거 있잖아요. 예. 자전거야 뭐야 오토바이. 그렇죠. 너무 시끄러워요. 맞아요. 옆에 지나다닐 때마다 예, 진짜 너무 시끄럽게 너무 하죠. 시끄러워. 예. 자, 그런데 바로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엔진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소리가 아니라 그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사운드 디자이너. 맞습니다. 그런 오, 직업도. 정확하게 하시네. 네. 대표적... 아무래도 가수셨으니까. 그러셨겠네. 예. 아시겠네. 예. 왜 웃으세요? 제 주변에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는 할리 데이비슨도 말씀드리겠고요. 마세라티라는 자동차 회사. 마세라티. 네. 아유. 이 마세라티라는 진짜 비싼 차인데. 예, 비싼 차죠. 네. 이 자동차 회사도 자신들의 신모델을 출시할 때 소비자들에게 이 모델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인식시키고 싶은데 브로셔에 깨알같이 써도 안 보잖아요. 안 보죠. 누가 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엔진 배기음을 피아니스트에게 작곡시킵니다. 우리 자동차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는 남성성, 강력함 이런 건데, 자,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배기음을 작곡해 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우르릉 했겠죠. 피아노 치면서. 그래서 그 배기음과 똑같이 나게끔 뒤에 뭐라 하죠? 그 필터 같은 걸 조작한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작곡해준 선율대로 대박. 나오게끔.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네. 하나 보네요. 가능하죠. 기계적으로. 그런가 봐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할리 데이비슨, 그것도 말씀 주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할리 데이비슨의 배기음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회사에서 그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내면 안 되지. 시끄러워.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소리가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음악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런 소리 하긴 그렇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원래 많은 국가에선 음악이 강박이 앞에 있고 약박이 뒤에 있대요. 강약 해서 네. 그게 전 세계적인 보통인데 네. 할리 데이비슨의 엔진 소리는 엇박이라는 거예요. 약이 먼저 나오고 강이 나와서 투강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는 멀리서 들어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텐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인위적으로 나오게끔 할리 데이비슨은 계속 수많은 연구자들하고 연구를 해서 그거를 특허 출원을 해버린 거예요. 역시 그 배기음을 듣고 멀리서도 할리 데이비슨이다. 온다. 네. 자, 그런데 그렇죠. 이 촉각이 또 중요하게 활용되는 게 네. 제품 명칭입니다. 촉각이요? 저 청각이요. 청각이. 제품 명칭이요? 예, 우린 제품 명칭을 읽으면서 그걸 청각화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예. 그냥 눈으로 싹 보면서 머리에선 그게 청각작용으로 반응해요. 뇌에서는. 네. 라임처럼. 그렇죠. 그래서 제품명을 정할 때도 청각적으로 이 고객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하는데 대표적으로 여성 화장품 용품 같은 경우는 여성성, 우아함 이런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드센 소리, 센 소리는 넣지 않고요. 가능한 한 받침도 안 넣어요. 그래서 디오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스르르 굴러가는 듯한 네. 이런 걸로 많이 하고요. 반대로 아이들 용품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은 어른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겐 강한 메시지를 넣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 제품에는 드센소리, 센소리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뽀로로. 네. 뽀로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주 먹는 유제품 중에선 짜요 짜요. 아, 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훌륭한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뭐요?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 이런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오도독. 정말 송혜 선생님 때까지 장수하시길 끝까지 오도독 할 바라겠습니다. 거야. 오도독. 예, 밤 씹어먹는 소리. 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비판의 소리 아주 네네네. 아주 맛깔지죠. 아, 오도독. 네네. 그거 진짜 좋은 저 이름이네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다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 이름을 정할 때도 청각화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화장품 이름을 짜요짜요라고 치면 안 사지. 안 사죠. 네네네.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거를 청각화하는 과정을 통제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더 사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 마케터들 정말 머리 대단하다. 많이 쓰는구만. 엄청 쓰는구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다. 예. 촉각은요? 촉각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촉각은 지각 전이 효과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쪽에서 어떤 촉각을 느끼면 그걸 다른 쪽에도 투사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거를 제일 먼저 실험했던 공간은 미술관이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약간 우리 추상화 같은 경우 저게 뭐야?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진을 하나 걸어놓고 어떻게 했느냐? 바닥을 딱딱한 바닥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놨었을 때랑 푹신푹신한 뭐 카페트 같은 거를 걸어놓 그 위에다가 거기서 그 그림을 감상하게 했을 때 감상평이 전혀 달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네. 딱딱한 바닥에서 그 그림을 감상했었을 때는 네. 뭔가 차갑고 냉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푹신푹신한 바닥에서 설명했었을 땐 훨씬 더 온화하고 따뜻한 형태로 그 그림의 메시지를 해석하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는 내 매장에 전반적으로 내가 느끼는 촉감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라든가 여기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명망 있는 대형 마트 체인들 같은 경우는요. 자체적으로 연구 부서가 다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대형마트 가면 카트 있잖아요. 카트 손잡이 연구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촉감이 좋으라고. 그렇죠. 가장 좋은 촉감. 겨울에 너무 추우면 안 되고 예. 불쾌감이 딱 들잖아요. 예. 그렇다고 쿠션을 했다가 남의 약간 땀기가 그렇죠. 남으면 그것도 불쾌하고 그리고 굵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게 폭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세상에. 맞아요. 이거를 다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잡는 손잡이뿐만 아니라 이걸 살짝 밀었을 때 그 바퀴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거, 예. 쾌적하게 넘어가는 거. 예. 그것도 가장 잘 미끄러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박사들이 많아요. 저 카트 연구한 박사. 야. 마케팅 박사 중에서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촉감과 관련해서. 신기하다. 자, 그래서 이 촉감이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촉감을 느끼는 건 사실 우리의 온도예요. 네. 이 실내 온도. 전이잖아요. 촉감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네. 온도는.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의 또 소비 행태가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이것도 재밌는 게요. 약간 온도를 평소에 느꼈을 때보다 춥다라고 느꼈을 때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더 따져요. 네. 그런데 온도를 약간 따뜻하게 올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라든가 브랜드의 뭐 어떤 뭐 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그 또 연구 결과가 우리 요즘은 없어졌는데 비디오 옛날 대여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비디오 대여샵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대여샵에서 그 대여샵의 온도를 평소보다 좀 낮췄더니 어떤 장르의 영화들이 더 대출이 많이 스릴러. 됐을까요? 스릴러? 아닌데. 아니요. 야한 거, 약간- 에로. 비슷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원래 뭐 무의식이 그렇게 아, 나오네. 그러니까요. 네.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대출이 훨씬 더 늘었고요. 네.
온도를 약간 올려봤어요. 네. 올려봤더니 어떤 스릴러였어요? 스릴러나 공포 영화. 오싹해지고 싶은 걸 더 원하는 거죠. 좀 내 몸을 낮추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들도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야 이런 것도 이걸 느끼고 느낄 수 있는데 마케팅이 모든 통하는데. 육감, 오감을 다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못 가잖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네네. 요즘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훅이 많이 걸리시니까요. 네. 네. 자, 온라인 쇼핑몰은 우리가 일단 오프라인과 달리 첫 번째로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최저가. 최저가가 아니면 나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하면서 연애특가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혈안이 되는데 네. 그것도 최저가인 척 인식시키기 위해서 네. 다양한 트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팔고 싶은 마이크가 2개가 있는데 네. 이 마이크를 하나만 놓고 원래 팔고 싶은 게 이렇게 할게요. 원래 팔고 싶은 마이크가 오른쪽 마이크예요. 근데 이 마이크가 통상적인 마이크보다 약간 더 비싼 10만 원짜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10만 원짜리 마이크만 뚝 올려놓고 1인 뭐 유튜브 하실 분들 사가세요.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재고도 없어요. 물건 확보된 것도 없는데 옆에 이미지 따다가 다른 마이크 하나를 15만 원짜리로 옆에 같이 DP를 해놓는 거예요. 아, 비교. 그러는 순간 이 10만 원짜리는 싸게 보이죠. 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치. 네. 그러니 이거는 사야 되는 물건,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쇼핑몰 말고요. 온라인 쇼핑몰 말고 소형 쇼핑몰들은 거기 나와 있는 물건이 다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런 거죠. 이건 누가 사간다고 하면 내가 진짜 재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 주문 들어와도 큰일인데 이 고민을 하는 업자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런 거 빼고 내가 팔고 싶은 거 아니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 네. 거기에 소비를 모으기 위해서 이게 싸게 보이게 유도하기 위해서 앞에 그거보다 가격 높은 걸 탁탁 올려놓는 거죠. 그럼 이게 팔려요. 근데 반대로 요거 말고 요거보다 싼 걸 옆에다 놓으면 이거 안 팔려요. 안 팔리겠지. 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가끔 오해들 하시는데 이 홈페이지는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완판돼서 절판된 것들을 왜 보여주는 거야? 보여줘야죠. 지금 구매 안 하면 이것도 절판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완판되는 거 아니야? 그 메시지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푸시하는 거예요. 내일 결제하지 말고 또 완판될지 모르니 오늘 사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판매되고 다 없어진 것들을 메뉴에서 없애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옆에 놔두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또 생각해야 될 게 뭐 색깔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만 보니까 네. 촉감이랄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요것 예, 시간대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어떤 색깔에 대해서 단기 기억력이 더 높은지를 실험을 해봤더니만 네. 빨간색으로 표시했었을 때 단기 기억력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빨간색으로. 같아요, 네. 왠지. 빨간색. 그래서 할인이라든가 본인이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그랬는지도 그러니까요. 몰라요. 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일한 광고를 빨간색 배경으로 한번 오픈도 해보고 파란색 배경으로도 오픈을 해봤어요. 네. 이거는 카메라를 가지고 실험한 미국의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빨간색 배경으로 카메라를 이제 선전하는 이제 그 뭐죠? 어떻게 보면 웹페이지 같은 걸 예. 만들었을 때 이 카메라가 성능이 얼마나 좋아요를 잔뜩 표기한 것과 그냥 그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었을 법한 어떤 명소 사진들, 막 예. 바닷가, 뭐 산소 이런 사진들이 쭉 있는 하나는 그러니까 감성에 소구하는 거고 하나는 합리성에 소구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컷을 파란색, 빨간색 똑같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각각 이제 노출시켜봤어요. 그랬더니만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감성적으로 반응을 더 크게 일으키면서 그 제품을 많이 기억한 것이 빨간색 배경에 주로 노출시켰을 때고요. 네. 파란색은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문구였었을 때 그걸 더 오래 기억하더라는 실험들이 있어요. 색깔로. 네. 이것도 분명히 또 온라인이니까 네. 시간대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침, 점심, 그렇겠네요. 저녁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에 따라서도 다를 뭐 수 있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추천 카테고리가? 그다음에 남성, 여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아침에는 뭘 띄워야 되겠다. 우리 상품 중에서 어떤 게 잘 나갈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로 묶어놨을 거라고 이게. 맞아요. 예. 그리고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요즘 마케팅 방법은 일단 써보세요. 일단 써보세요. 네, 홈쇼핑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고객님 일단 한 달 써보시고요. 전혀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저희가 가져가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네. 그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신뢰를 주는 거죠. 야 정말 자신이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보유 효과라고 불러요. 행동경제학과자들은. 자신이 일단 손에 쥔 것에 대해서는 더 가치를 부여해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원숭이 가지고 실험한 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원숭이에게 먼저 여기 땅콩하고 땅콩잼하고 바나나를 가지고 이 바나나를 먹을래 땅콩잼을 먹을래라고 했었을 때 저는 뭐 바나나요 아니면 땅콩잼이요 이렇게 했던 원숭이들이 있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원숭이한테 그래? 그럼 네가 이 땅콩잼을 선택한다면 땅콩잼을 그냥 날 주는 대신 바나나를 너 몇 개를 더 줄까 했었을 때 원숭이가 바나나를 몇 개나 더 주시면 제가 땅콩잼을 우리 주인님 드릴게요 이렇게 딜을 했었을 때랑 그게 아니라 원숭이한테 일단 땅콩잼을 손에 쥐어줬어요. 예. 쥐어주고 나서 그거 나 주면 내가 바나나 줄게 했었을 때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요구하는 정도가 어디가 훨씬 높다? 쥐어줬을 때. 땅콩잼을 쥐어줬을 때. 음. 이건 이미 내 거거든요. 그렇지.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차피 하나는 네 거야 했었을 때 아직 내가 손에 잡지 않았을 땐 아직은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땅콩잼을 손에 쥐고 나니까 애착이 생겨서 잘 안 돌려주려는 거죠. 물건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그컵을 가지고 이 실험을 받아서 인간을 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머그컵을 보여주고 예. 보여주기만 하고 이 머그컵을 얼마에 팔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했더니 평균 가격에 3불 50센트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머그컵을 보여만 주는 게 아니라 한번 드린 거예요, 손에. 네. 그래서 손에 쥐어보고 갖고 있게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머그컵을 만약에 판다면 얼마에 파실 것 같습니까? 했더니 금액이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야, 이거 쭉 들어보니까 네. 이제까지 말씀들은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벌면 구분지어서 소비하고 구분지어서 용도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자. 그리고 마케팅에 속지 말자. 근데 네. 나는 오늘 밤에도 속을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마케팅의 방법이 있다. 네, 예. 정말. 저들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노리고 있구나. 가만히 놔두질 않는구나. 근데 너무 재밌네요. 예, 아 쉽지 않네요. 예, 세상 살아가기 돈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돈 결국엔 쉽지 않아. 예. 최경영의 경제시어 플러스 오늘은 벌써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네, 예. 끝났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자,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